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교육학과의 신종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앞에서 늘 괜찮은 척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을 때 일종의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는 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보면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아마 그런 유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는 내가 약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중심에 있기보다는 자꾸 주변으로 밀려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역시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세 번째는 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게 약간 불안정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건 내가 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강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조직 내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강한 이미지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마지막의 경우 좀 생각을 해보면 마음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알아서 나중에 누군가 나를 챙겨주겠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심리적으로 타인에 의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불편한 마음을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자기 마음을 챙겨주지 않으면 뒤에 가서 또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도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표현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자기가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즉 심리적으로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내가 편안하지 않다라고 하면 나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개인의 감정 또 개인의 어떤 마음들을 잘 돌봐주는 사회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사회 자체가 개인의 마음들을 배려하고 돌봐주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위협에 내가 직면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변 환경하고 개인의 감정, 마음 표현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타인의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네 가지 경우의 경우 타인의 시선에 좀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이 감정 표현도 타고난 성향으로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타고난 성향 외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 경험의 결과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성공 경험도 하고 좋은 친구도 많아. 그럼 자기 감정 표현하는 게 훨씬 편하죠. 또 자신감이 있죠.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해왔는데 결과도 그렇게 기대만큼 좋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좋은 편이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잃고 있을 때에는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떠한 사회적 경험들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 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감정 표현을 무조건 잘한다고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감정을 숨기는 것도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기준 그리고 방법이라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감정을 적절히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감정 표현 이후에 일종의 심리적인 편안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표현한 대상자도 내 표현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감정 표현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죠. 나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고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하고 감정의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드러내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 아이메시지 방법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나의 경험과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나도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난 다음에 불편함이 없고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도 나의 감정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지 않게 된다.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고 그 경험의 아쉬움은 뭐고 나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 상대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자기 감정할 때 너 왜 이렇게 나를 화나게 만들어? I 메시지가 아니라 U 메시지죠. 일종의. 상대방을 비판, 평가하는 방식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도 상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의 마음도 더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I 메시지로 감정을 표현할 때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렇죠.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맞습니다.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는 무딘 사람들, 제가 약간 좀 감정에 무딘 편인 것 같거든요. 뭐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피드백을 해줬을 때 몸장님은 약간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다 느끼는데 그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실제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 또 무관심한 경우가 있어요. 뭐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또 과거 경험도 일종의 무감각 또는 무관심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어떤 그 기능들을 보면 일반인하고 좀 다른 측면을 보이는 것도 있어요. 약간 무감각한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두 번째, 환경, 자라온 경험에 의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자신의 경험이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감정에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죠. 억제하거나 무관심해지거나.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일종의 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감정 이해를 외면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럼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악순환이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좀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감정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기반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 자기에 대한 긍정적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생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마음이 부정적 마음보다 감정의 긍정적인 인식이나 또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긍정적인 경험들이나 결과들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나 경험들을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생각하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또 내가 긍정적으로 어떤 현상을 바라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비판적인 마음이 때로는 뭐 일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성취감이나 이런 긍정적인 정서 경험 같은 게 있는데 그 정서적 경험을 막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힘, 또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게 여기서요.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게, 나 긍정적으로 마음 먹어야지 한다고 긍정적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불편한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전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만 바라봐라, 부정적인 마음은 외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의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있는 그대로 놓고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외면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제일 정서 조절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자신이 지금 경험하는 정서, 감정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거든요. 근데 그 인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자꾸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일종의 슬픔이나 좌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있는 그대로 자꾸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상처가 크거든요. 하지만 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돼. 다만 거기서 그치면 마음의 상처가 커지게 되겠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또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했다면 정말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 것이냐를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는 게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마음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노력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해야 한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실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긍정적인 개선의 결과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일도 그렇고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작은 노력이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내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보고 실제 그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보고 그래서 한두 번이라도 긍정적인 결과의 변화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조금씩 누적돼서 일종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인정하고 노력하고 실제 성공 경험을 해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갖는 게 필요하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약간의 도움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나 심리치료 같은 거 받는데 되게 좋은 겁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적인 힘을 키워서 건강한 나의 삶, 사회적 삶을 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아이메시지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억압받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인간관계에서의 불편한 경험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고 내 마음을 한번 꺼내보고 그래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해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그렇게 활용해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불편한 어떤 일이 발생해서 불쾌한 감정을 경험했다면 그걸 꽁꽁 마음에 담지 말고 가서 이야기를 하되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 힐난하는 형식의 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때 경험했던 마음, 내 마음의 상태를 전달하는 형태로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하고 공감할 여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전과 같이 좋은 관계로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성공 경험이 쌓이게 되면 내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인식 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가시가 박히면 아프니까 그 상처 못 만지게 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처를 보고 그 안에 있는 가시를 조금 더 아프지만 빼내야 되는 그렇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가시가 박혔는데 그냥 놔둬보세요. 이게 굼고 염증이 생기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뽑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뽑고 어려우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게.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또다시 그렇게 내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어요. 그분하고의 관계가 정말 의미 있는 관계였는지, 내가 정말 생각했던 상대의 모습이 정말 그게 본연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생각했던 상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건강하게 그만두는 것도 좋은 의사결정입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정말 좋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런 한두 번의 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이건 좀 사회성에 있어서 나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반복된다면 계속해서 가만 봤더니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아니라 나를 이용하는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일종의 손절이라고 요새 용어로는 그러는데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고 그것도 용기입니다, 사실. 처음에 그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공통된 한 가지가 타인의 시선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타인의 시선을 내 마음으로 돌리는 그렇죠.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처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야.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나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의 자신을 건강한 한 개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책 읽기예요.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런 삶의 속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간접 경험을 해요. 보통 제가 이제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면 터널 비전이라고 해서 한 측면에서만, 특히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나의 삶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려면 자신의 삶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인식의 폭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게 책 읽기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책 읽는 건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정을 표현할 때 뭘 하냐면 운동하는 거래요. 뭘 하세요? 감정 표현할 때 저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그렇죠.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을 표출시키는 것도 좋아요. 그 운동도 그렇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도 좋고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림도 그리고 일종의 예술이라고 하는 게 감정의 승화와 표현이거든요. 예. 그런 긍정적인 삶의 경험들을 많이 축적하게 되면 일종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 아, 이게 꼭 인간관계에서만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활동을 해서 그 활동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감정의 경험은 만남의 경험이에요. 감정의 힘을 키우고 싶으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좋은 시간을 갖게 되면 그 힘은 커집니다. 내가 일할 때 부정적인 경험을 했더라도 일과 관련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싹 사라지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사람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SNS 통해서 소통하고 전화로 통화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데 저는 좀 그런 문화들이 이 감정의 자기 소외화를 촉진시키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또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나 자신에 대한 감정 컨트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속으로 섭섭해하거나 뚱하게 말하지 않고 삐진다거나 이런 경험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사실 말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마음이 불편하다는 게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요. 드러나요. 얼굴 표정에서부터 평상시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친구가 뭔가 꽁한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사람의 마음을 이런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옆에서 좀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중요하다.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도와준다라는 마음보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않죠. 평상시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친구에 대해서 관심 갖고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어떤 경우에는 뭐 술 한잔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게 기본이에요. 타인에 대해서 관심 갖고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갖고. 두 번째는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이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감정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노출시키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노출한 사람도 마음이 편해지고 또 듣는 사람도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나도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먼저 표현해주기. 상대방이 그렇게 뚱하고 기분 나쁘고 말하지 않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웃기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웃기려고 하면은 웃으면서 풀어질 줄 알고 그러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제가 회피하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상대를 화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기분이 나쁜데 웃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땐 진지해져요. 마음인데. 그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표현의 방식은 나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불편하고 이러이러한 측면은 내가 조금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해서 개선해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나도 그랬어. 나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웠고 나도 또 이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드러내거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감정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가 바라볼 그렇죠. 필요가 있겠다라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만들고 또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감정을 절대 외면하지 말아라. 그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신종호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 감정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